창경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진선문을 거쳐 계속 걷다 보면 낙선제 입구에서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방향이 후원 입구입니다. 후원 관람은 해설사의 인소라의 단체 관람만이 가능합니다. 한국어는 하루 6회 정도이고 날씨가 좋거나 주말에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꽃피는 봄이나 녹음이 우거진 여름, 낙엽이 지는 가을 그리고 눈이 소복히 쌓인 겨울, 사계절이 전부 모두 아름답습니다. 1603년 선조실록에 창덕궁 소나무 숲에서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 좌우포도 대장에게 수색해 잡도록 명했다 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숲과 나무가 우거졌던 곳입니다. 총 2.8km로 살짝 비탈진 언덕길도 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할 수 있는 멋진 산책길입니다. 모두 돌아보는데 90분 정도 걸립니다. 부용지 창경궁과 경계를 이루는 담을 따라 올라가면 왕실정원의 초입부인 부용지 연모대에 이르게 됩니다. 1795년 정조는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폐감련을 위해 수원 화성에 다녀온 뒤 기쁘고 즐거워서 부용정에서 규장각 신하들과 낚시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원의 첫 번째 정원으로 휴식뿐 아니라 학문과 교육을 하던 비교적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연못인 부용지를 중심으로 정조는 1776년 개혁정치를 뒷받침시키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2층 누각인 주암두를 지었습니다. 아래층은 규장각, 위층은 누마루입니다. 어수문은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 라는 뜻으로 민심을 떠나 살 수 없다라는 정조의 교훈이 담긴 현판입니다. 왕은 어수문으로 출입하고 신하들은 양쪽 작은 문을 사용했습니다. 왕실의 휴식처로 사용되던 후원은 300년이 넘은 거목과 연못, 정자 등이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정원입니다. 자연적인 지형에 꽃과 나무를 심고 못을 파서 조화 있게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후원은 태종 5년인 1405년 창덕궁을 창건할 때 후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창경궁과도 통하도록 하였습니다. 영화당은 왕과 신하들이 연회 때 사용한 정각이었으나 정조 때부터 과거 시험장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좁아 보여 어떻게 과거를 치렀는지 의아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판의 글씨는 영조의 친필입니다. 불로문, 하나의 통도를 디귿자로 깎아서 만든 문으로 드나드는 임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애련지, 두 번째 정원, 숙종이 연꽃을 좋아해 애련이란 이름을 정자에 붙였고 연못은 애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건물도 각각 특색이 있고 아름답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풍경이 되는 경관입니다. 연경당, 대문인 장랑문입니다. 1828년 순조 28년 왕세자였던 효명세자가 사대부 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120여 칸의 민가 형식의 집입니다. 일반 민가가 99칸으로 규모가 제한된 데 비해 연경당은 120여 칸으로 지어졌습니다. 장랑문 뒤로 왼편 수입문은 안채로, 오른편 장양문은 사랑채로 들어가는 문이며 주자가래에 따라 남성의 일상 거처인 사랑채와 안주인의 공간인 안채는 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겉으론 바깥채와 안채가 담에 가로막혀 있으나 문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결국 연결되어 내통하여 겉과 속이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고종 이후 연경당은 외국 공사들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찬양제는 영경당 동쪽에 자리한 건물로 책을 보관하거나 독서를 하였던 서재입니다. 동판을 씌운 지붕에 도르래식 차양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느낌입니다. 관람정, 부채꼴 형태의 정자입니다. 화무사, 서쪽 언덕 위에 위치한 길쭉한 맞배 지붕의 건물입니다. 연못 중심에 있는 육각형 정자입니다. 누가간 지붕 아래는 정조가 제위 22년인 1798년 나무판에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묻, 개울들이 달을 받아 빛나지만 달은 오직 하나이다. 잘못 들으면 고리타분한 신분제 봉건사상 설파 같지만 당시 노론벽파와 격렬하게 대립하며 조선사회 개혁을 추구하던 정조의 집요한 의지가 묻어있는 글입니다. 창덕궁 뒤편 북한산 자락에 펼쳐진 왕의 숲, 주로 후원이라 불렀고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해 금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경복궁을 마다하고 창덕궁을 새로 지은 태종은 후원의 소나무를 가득 심도록 하라라고 명했다고 1410년 1월 3일 태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규정, 1640년 인조 때 지어진 누각으로 학자들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휴식과 독서를 위한 정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취한정, 왕이 옥류천에 오갈 때 잠시 쉬었던 작고 소박한 정자입니다. 옥류천은 후원 북쪽 가장 깊은 골짜기에 흐릅니다. 1636년 인조 14년 큰 바위인 소요암을 깎아내고 그 위에 홈을 파서 휘도는 물기를 끌어들여 작은 폭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태극정, 농산정, 대청 2칸, 몬돌 2칸, 부엌 1칸으로 이루어진 옥류천 주변 건물 중 가장 큰 건물인데 다과나 연회를 준비하던 건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청이정, 옥류천 주변 가장 안쪽에 있는 정자로서 왕이 직접 논을 만들어 벼를 심고 수확하여 그 볏집으로 정자 지붕을 잇게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근간이 농업임을 보여주고 왕이 얼마만큼 정치 중점을 농업에 두었는지 솔선해서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6월의 모내기, 11월 벼베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되돌아 나오는 길에 다시 영경당을 지나칩니다. 사계절 중 후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언제인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해설사께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너무 아름답지만 특히 아무도 없어 정박하고 조용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너무 솔직한 답을 하셔서 모두 웃었습니다. 오른쪽 담장 너머가 바로 북촌입니다. 오면서 보니 근사한 분위기의 식당과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